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여성입니다. 사회복지사로 일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문제를 해결해 줄 때가 많습니다. 정작 저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소가리만 해왔었는데 말이죠. 전 20대에 결혼해서 남편의 문제로 시달려왔던 게 거진 30년은 되네요. 그 긴 후회의 시간들이 죽을 만큼 괴로웠지만 그래도 최근에는 다 보답을 받은 것 같아요. 착한 아들 덕분에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던 남편이 달라졌기 때문이죠. 그 사연을 이제부터 얘기해 볼까 합니다. 젊었을 적 결혼한 남편은 공감 능력이 많이 부족해서 일손을 잘 거들지 않고 자신의 몸이 편하면 그만인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에 박혀있는 사람이기도 했고요. 남편과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임신을 해서 집안일과 일을 도맡아 하게 됐을 때 힘이 너무 든다며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의 대답은 아주 걸작이었습니다. 한번 도와주면 앞으로 계속 도와달라고 할 것 같아서 안 도와줄래. 당신이 알아서 해. 남편의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은 사실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놀러간 유원지에서 덩치 큰 남자와 부딪혀 넘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놀라기도 하고 창피도 하여 몸을 일으키는데 상대방 남자 쪽이 눈을 어디다 두고 다니는 거냐며 대뜸 언성부터 높이더군요. 이쪽으로 넘어졌고 서로 과실이 있는 상황인데도 화를 내는 모습을 보니 속이 부글부글 끓었어요. 어디서 실수해놓고 성질이냐면서 따지고 들자 집에서 밥이나 할 것이지부터 시작해서 말도 안 되는 인격 모독을 마구 쏟아내는 상대방. 그 상황에서 당연히 제 편을 들어줬어야 할 남편은 팔짱을 끼고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일련의 사태를 지켜보던 주변 분들이 나서주신 덕분에 문제가 잘 해결될 수는 있었죠. 하지만 일이 해결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곱씹을수록 남편의 행동이 황당했던지라 따져 물었습니다. 당신은 내가 위험한데 어떻게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을 수 있어? 하다못해 지금이라도 놀랐겠다 말이라도 하면서 위로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난 솔직히 말해서 당신이 화난 거 자체가 이해가 안 가. 어차피 말 안 통하는 사람 만났으면 똥말봤다 생각하고 무시하면 되잖아. 왜 그런 일에 하나하나 따지면서 싸우려고 들고 그래? 우리 부부야 여보. 차라리 덩치가 커서 무서웠다고 말하면 내가 이해라도 하겠다.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간다고. 차라리 경찰에 신고해서 깽값이라도 받겠다 하면은 내가 도와줬지. 네가 잘했나 내가 잘했나 하는 의미도 없는 대화 나누는데 왜 시간을 쓰나 몰라. 그렇다고 뭐 사과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당신은 내가 범죄자한테 당하고 있어도 안 도와줄 거야? 우리 집에 강도 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건데? 아니, 그때는 당신 목숨 위험하니까 나서줘야지. 그 전에 물론 경찰한테 신고는 해야 하는 거고. 말하는 거 들어보면 강도 들어도 저항해봤자 위험하니까 가만히 있는 게 상책이다 이럴 것 같은데? 실제로 강도 만나면 가만히 있는 게 상책이긴 해. 괜히 신고한다, 제압한다, 나서다가 자극하면 돈 뜯기고 목숨까지 잃는 거지. 자신이 이성적이고 똑똑하다 생각하는 남편.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제가 하는 불평과 불만들에 대해서 조금의 위로나 배려를 해주지 않는 사람이었죠. 이런 일이 계속 겹치다 보니 그러려니 하고 살게 되기는 했습니다. 육아부터 직장, 집안일까지 모조리 저의 몫이라는 게 힘들기는 했지만요. 다행스러운 것은 제가 배 아파 낳은 아들이 엄마 하면서 절 아주 잘 따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를 대할 때면 무심하고 공감 능력이 부족하던 남편이었지만 아들을 대할 때는 이뻐 죽겠다는 듯이 늘상 웃음이 가득했었어요. 문제는 그런 아들이 남편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아이가 초등학교를 졸업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들어갈 때까지 엄마가 흘렸던 눈물을 고스란히 지켜보고 있던 탓이 컸습니다. 저와 남편의 사이를 지켜보면 당연히 불합리한 것이 한둘이 아님을 알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아들의 생일이며 친구들의 이름까지 기억을 하면서 좋게 대하려고 부더니도 노력을 한 반면 남편은 그런 인간관계가 다 쓸데없다면서 있던 친구들까지도 절교하라는 몰상식한 말을 하곤 했었으니까요.
사회복지사 일을 하다 보면 감정적으로나 물질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공감이 필요하구나 느낄 때가 많습니다. 남편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 이런 공감이 필요하던 걸 모르는 사람이었죠. 그저 아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면 부자 관계가 좋아질 거라 생각하고 있으니 아들과 사이가 좋아질래야 좋아질 수가 없었습니다. 정우 그 자식 유학 보낼 때 내가 따라갈 거니까 그렇게 알아. 아들을 위해 좋은 장소에서 교육을 받게 하겠다는 마음은 기특한 것이었지만 현실적으로 제가 버는 돈과 아이의 정서를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였죠. 우리 집 형편 생각해볼 때 유학이라는 걸 쉽게 결정할 일이 아닌 것 같아. 정우 당장 이사 가면서 친구들이랑 헤어지는 것도 힘들어하는데 유학이라니. 그리고 유학 비용 만만치 않을 텐데 가도 내가 가는 게 맞지 않아? 정우가 당신이랑 붙어 있으니까 나랑 친해질 시간이 없는 거잖아. 그럼 내가 기러기 아빠라도 되라는 거야, 뭐야? 내가 돈 달라면 내놓는 ATM 기계냐? 당신 말을 이상하게 한다? 기러기 아빠 싫다면서 기러기 엄마 나보고 하라는 건 뭔데? 당신은 힘들면 안 되고 나는 힘들어도 괜찮은 사람이야? 가장이 짊어지고 있는 책임감이라는 거 당신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잖아. 지금 상태에서 애랑 당신 유학 보내면 나 진짜 망가져 버릴지도 몰라. 왜 애나 내 입장은 생각도 안 하고 당신 맘대로 그래? 이러다가 나중에 정우 결혼이라도 하게 되면 그때는 완전 남남되는 거야. 제발 정신 차려 여보. 제가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유학이며 친밀함과 관련한 문제로 남편은 점점 고집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외국에서 공부하는 것이 물론 아들 정우에게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은 했었지만 그랬다가 돌이킬 수 없는 어리석은 선택을 할 거란 확신이 있었어요. 무엇보다 아이가 원하지 않는 길을 부모의 욕심으로 강행하게 하는 것도 아니다 싶었고요. 결국 저는 정우에게 이 일에 대해서 털어놓고 같이 결정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아들은 유학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자기가 정말로 하고 싶은 공부는 엄마처럼 사람들을 돕는 일인데 그걸 하는 데에 있어 꼭 외국 유학이 필요하진 않을 것 같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끼리 붙어 있는 게 정서적으로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아들의 말을 듣고 보니 너무나도 기특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샌가 훌쩍 자라 엄마 아빠보다도 더 생각이 깊은 모습을 보여주는구나 싶었죠. 하지만 남편은 아들의 이런 대견한 모습에도 버럭 화를 내기만 했습니다. 어디 어른이 결정한 일에 가타부타 토를 달아? 남편은 아들의 미래를 위한 최선의 결정이 유학이라면서 저나 아들에게 손찌검을 했습니다. 외국에서 공부하면서 많은 기회를 얻게 되고 세계에 대해서 남다른 시각을 가지게 될 거라면서 유학을 강요했죠. 무엇보다 아들은 자신이 돌봐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도 했고요. 저는 더는 남편을 참아줄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이제까지 나랑 살면서 고집 부리고 가부장 끝판왕처럼 굴었던 건 이해할 수 있어. 그런데 정우랑 유학 가겠다고 얼토당토 않는 소리하고 손찌검까지 하는 건 절대 용서 못해. 그럼 네가 어떡할 건데? 나랑 이혼이라도 할 거야? 그동안 정우 생각해서 당신이란 사람 참아주고 있었던 거야. 이제 애도 어른 다 됐으니까 내가 이혼한다고 해도 반대하지 않을걸? 사실 아들이 제 이혼에 찬성하지 않을 이유는 없었습니다. 당장 아빠로 인해 고생하는 엄마를 보면서 늘 힘들어하던 효자였으니까요. 자신은 괜찮으니 제발 이혼 좀 하라고 늘 권유하던 것 역시도 아들이었고요. 남편은 이런 상황임에도 여전히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당신이 지금 제대로 사택 파악이 안 되나 본데 이혼하면 앞으로는 정우 절대 못 봐. 벌이도 내가 훨씬 더 많고 애한테 훨씬 도움 줄 수 있는 게 아빠라고. 벌면 얼마나 더 잘 버는지 모르겠는데 집에서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가장 권위만 내세우던 아빠? 정우도 별로 달갑지 않아 할걸? 애시당초 그거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막 나가지도 않았겠지만 누구 말이 맞나 보자고, 이 멍청한 여자야. 남편은 제 말을 비웃으며 아들에게 자기와 함께 살자는 말을 하더군요.
유학 문제로 언성을 높이다가 손찌검까지 한 사람이 말이죠. 정우는 남편의 말에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빠는 잘 모르나 본데 나한테는 돈 얼마 더 벌고 못 벌고가 아니야. 정말 나 아껴줄 수 있고 지지해줄 수 있는지 아닌지가 중요하지. 그게 나라고 이 자식아. 아빠 속도 답답하게 할래? 아빠는 엄마랑 이혼하고 혼자 살아봐야 가족 고마운 줄 알 거야. 직접 밥도 차려보고 집에서 혼자 외롭게 지내봐야 정신 차릴 거라고. 이 자식이 애비한테 못하는 말이 없어. 남편은 언성을 버럭 높이며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오히려 아빠의 손을 붙잡아 버리니 발로 걷어차서라도 아들을 때리려 들더군요. 그 모습을 보자 남편이란 사람에게 정말이지 없던 정도 떨어질 판국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머리채를 붙잡고 너 죽고 나 죽자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습니다. 이 소라는 결국 이웃집에 신고를 받아 출동한 경찰이 도착하고 나서야 끝이 나게 됐습니다. 전 더 이상 남편이라는 인간과 같이 살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참고 변화를 기대하기에는 너무나도 가치관이며 생각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으니까요. 이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 앞으로 얼마나 고생을 할 것이며 한숨으로 지새는 날이 늘어날 것인가 생각하니 자신이 없었습니다. 결국 전 남편과 이혼을 하기로 결심하게 되었고 아들의 양육권 역시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위자료를 지불하는 순간까지도 코웃음을 치며 의기양양하던 남편. 불과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 제게 연락을 취해오더니 잠시만 시간을 내달라고 애걸복걸 하더군요. 카페에서 만난 남편의 모습은 초췌하기 짝이 없더군요. 아무리 그래도 오래 살았던 세월이 있으니 남편이란 사람이 바뀔 거란 상상은 들지 않았어요. 보나마나 아들을 내놓으라는 것부터 시작해 헛소리나 하겠지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무릎을 꿇더니 제 손을 잡더군요. 그리곤 그 자리에서 주위 시선 의식하지도 않고 펑펑 울음을 쏟아냈습니다. 체면이니 뭐니 따지면서 공감 능력도 부족했던 남편이 감정부터를 비치지 않던 사람이기에 정말 무슨 일인가 싶었죠. 여보, 내가 정말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 테니까 제발 용서해줘. 남편은 눈물과 함께 자신의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홀로 동생들을 돌봐왔던 남편의 얘기를 들으니 한숨이 절로 닿을 정도로 이해가 가는 면들이 있었습니다. 집안의 가장으로서 절대 흔들려선 안 된다는 어머님의 말씀을 듣고 자라오다 보니 남들에게 감정 표현도 잘 하지 않게 됐고 권위를 내세우게 됐다는 말 역시 들을 수 있었죠. 당신이 얼마나 힘든진 알겠는데 그렇다고 이 이혼 되돌리고 싶진 않아. 정우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당신한테 너무 받은 상처가 많아서. 나도 거기까지는 바라지도 않아. 그저 가끔씩 당신이랑 아이 얼굴 보고 놀러가서 가족처럼 맛있는 거 먹는 게 소원이야. 남편의 모습이 짠하기도 했지만 당장 절 구슬려 재결합을 노려보려는 수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절대 재결합은 없을 것이며 아들이 원한다면 가끔 얼굴을 비춰줄 수는 있다. 하지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같이 뭔가를 하는 건 앞으로 없을 거다. 단호하게 말을 했죠. 성질을 낼 거라 생각했던 남편은 그게 당연하다면서 오히려 제게 돈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제게 위자료를 주기는 했었지만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홀로 집안일을 해왔던 것이며 육아를 도맡았던 걸 생각하면 한참은 모자라다는 것이었어요. 아무도 없는 집에 홀로 남아 요리며 설거지며 청소를 해봤더니 제가 얼마나 많은 짐을 짊어지고 있었는지 깨닫게 됐다는 남편의 말이 조금은 신뢰가 갔습니다. 저를 만나 무릎 꿇고 빌며 이제는 달라지겠다는 남편의 다짐. 과연 그 말이 거짓은 아니었던 모양인지 그로부터 수개월이 넘도록 남편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나 정우가 허락한 시간에 종종 찾아와 자신이 연습한 요리를 해주고 가기도 하고 있어요.
또 아들이나 제게 강요하기보다는 항상 의견을 물으려는 모습을 보여주고도 있고요. 물론 단번에 사람이 바뀌기 쉽지는 않은지라 여전히 서툰 면을 보일 때도 있긴 하지만요. 현재 저는 남편과 재결합을 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같은 집에 살고 지내며 전보다 훨씬 화목한 가정을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이혼을 하고서야 되찾은 화목이기에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어요. 남편이라는 사람이 언제 또 돌변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제게 잘해주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 사람이 바뀌기는 하는 모양이란 생각이 들었죠. 어쩌면 남편이 서툴기는 해도 아들을 너무 사랑하기에 그랬던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까지 들 때가 있는 걸 보면 남편에 대해서 많이 용서하는 마음이 생긴 것 같기도 합니다. 주변에서는 이혼한 저를 두고 남편을 절대 용서하지 말라는 의견도 있고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니 잊지 말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어느 쪽의 선택이건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중대한 변화라도 감당할 수 있겠다는 용기를 내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 변화의 결과가 꼭 긍정적이진 않을 수 있겠지만 뭔가 변할 수 있다면 나아지는 계기는 될 수 있을 테니까요. 요즘 아빠 긍정적인 쪽으로 좀 많이 변했다? 옛날에는 완전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밥, 물 이런 말만 했었는데 요즘엔 요리를 다 해주고. 그럼 엄마한테 네가 빨리 재혼하라고 꼬셔봐라. 요리도 잘하겠다, 돈도 잘 벌겠다. 나 같은 남자 놓치면 후회한다고. 아빠가 워낙 해왔던 과거 이력이 화려해서 엄마한테 말하기가 좀 그래. 앞으로 하는 거 보고 내가 적당히 운은 띄워볼게. 어느샌가 정우와 남편은 이런 농담까지 주고받을 정도가 되었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남편과 재결합을 받아줘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 한마디 농담을 보태보기도 합니다. 당신이랑 이혼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 남편은 이런 제 말에 무슨 그런 농담이 있냐며 머쓱하게 웃곤 하고요. 현재 저는 사회복지사 일을 하면서 하루하루 전에 없던 평온이 낯설기만 합니다. 이런 긍정적인 변화의 계기가 되어준 아들이 너무 자랑스러운 마음이에요. 만약 아들이 아니었다면 전 남편에게 결코 이혼이라는 얘기를 꺼내지 못했겠죠. 남편 역시도 아들과 저를 잃지 않았다면 결코 달라질 수 없었을 테고요. 지금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 역시도 삶에 많은 문제와 고민이 있으실 테죠. 문제의 해결을 위해 중대한 결단을 앞두고 계신 분들에게 제 사연이 조금이나마 위로와 격려가 되길 바라봅니다.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